오늘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요. 그 닭가슴살을 베이컨하고 김치로 말아서 핑거푸드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제 음식을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 여기서 힌트를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성남 셰프님의 맛있는 요리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셰프님이 요리하고 계신 동안 오늘 구원의 밥상을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셜 구원 닥터로는요. 영남대 생명공학부 박용화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건강하고 유쾌하고 아름다우신 여배우 김혜경 씨. 감사합니다. 야, 저는 누님 오랜만에 뵀는데, 예. 저는 그 파키스탄에서 저 한국 파병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냄새도 나고. 우리 또 누님 하면은 또 저 연극계의 또 마돈나 아닙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우, 요새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폭소 방자전이라고 뮤지컬을 막 노래도 부르고 내가 무슨 역할인지 궁금하죠? 네. 수청기생 기생 황진이. 사실 이 연세 기생력을 소화하는 김혜경 씨밖에 없어요. 아, 연세 따지지 마요. 아, 연세 따지지 마요. 생각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김혜경 약간- 선생님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늘 그 상냥하시고 애교가 넘치시잖아요. 아유. 근데 제가 좀 애교가 없단 말을 많이 들어요. 어, 정말? 예. 근데 선천적으로 네. 타고나. 그렇게 타고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왜 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그래요. 네. 뭐.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쓸만한 한 문장이라도 네. 좀 전수해 주시죠. 애교스러운 문장. 남편한테 네. 뭐 날마다 막 이러면 징그럽고 한 방에 이렇게 그냥 밥 먹을 때 하나 자기가 먹어봤는데 맛있다 그러면 싸서 여보 싸서 여보 해봐 여보 해봐 요거 하나 뭐 그게 뭐 그렇게 징그럽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한번 집어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해봐를 못 해봤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왕이면 카메라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해봐. 여보.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요. 어렵네요, 이게. 강예빈 한번 할게요. 자기야, 해봐. 이렇게 하면 돼요? 잘한다. 자, 말씀하시는 동안 베이컨 닭가슴살 마리가 완성이 됐거든요. 저희가 하나씩 접시에 담아서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한 입이죠. 좀 뜨거울 겁니다. 보시면. 맛있죠? 이게 베이컨이 살살 녹으면서 김치가 와작와작 씹히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담백한, 의외로. 담백한 이렇게 딱 닭가슴살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네. 동양하고 소양의 만남. 아주 조화스러운 퓨전 음식이라고 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맛은 되게 고소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아주 좋아요. 네. 맛있어요. 최고의 퓨전 요리로 오늘 구원의 밥상 문을 열어봤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요리 안에 바로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재료가 보면요. 닭가슴살, 베이컨, 배추줄기 마늘, 있네. 박용화 교수님이 생명공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김혜경 선생님 보면 늘 젊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 회춘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에다가 누님 말씀에 하나 더 얹으면은 생명공학부 그리고 우리 누님이 되게 어려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오늘 구원의 밥상에서 줄기세포 쪽이 아닌가. 야, 거의 이제 뭐 셜록 수준인데요. 우리 출연진들이. 자, 그럼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이 예측해 주신 대로 맞을지 오늘의 주제를 바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밥상. 오늘의 주제는 바로 김치였습니다. 김장 생각하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김장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반드시 이 젓갈이 들어가야 돼요. 김치 왜 김치 들어가는 걸까? 이거를 김치에 넣으면 아무리 잘못 담도 김치는 맛있게 돼 있어요. 그것만 넣으면 웬만한 건 다 맛있다 이거죠. 자, 좀 맛을 좀 볼까요? 바로 그 맛이다. 여보, 특히나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5천 만에 김장 대란이 곧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 방송만 함께 하시면 누구나 김치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김치 특집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들 김치 얼마나 담그세요? 1년에 한 몇 포기 담그시는 것 같으세요? 1년만 양으로. 예전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대량으로 김치를 담그고 그러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 알아서도 이렇게 김치를 주더라고요. 네. 언니 그러면서 이거 맛있게 됐는데 그래서 몇 포기씩 하는데 나중에는 김장 담근 것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얻어먹다 보면. 오영씨 시댁에서 어떤 종류의 김치 얼마나 담그세요? 저는 그냥 배추 김치가 좀 필요해서 10포기나 20포기 정도 하면 이 배추김치는 여러 종류를 막 김치전도 해 먹고 김치 볶음밥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뭐 김치 칼국수도 해야 되니까 배추김치가 기본이고 네. 백김치 좀 담고. 네. 어. 혹시 로이어 박사님 댁에서도 김장을 하세요? 예,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아내도 한국 사람이고 처음으로 이렇게 실제로 김장 했어요. 근데 뭐 배추 어떻게 해야 되나, 절인 배추 사야 되나, 아니면은 배추 절여야 되나,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에 어디서 하냐? 그러면 욕조 이런 거. 욕조밖에 없죠. 거기는 비닐, 두꺼운 비닐 하나 깔고 배추 넣고 절이고 밤새 동안 놔두니까 아침에 너무 많이 절여서 너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치 새내기 주부 같아요. 하여튼 그런 뭐 실수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김치도 실수도 네, 배웠어요. 근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됐어요. 제일 맛있는 김치가 뭐예요? 제일 좋아하시는 맛있는 김치. 배추, 뭐 파, 뭐. 열무김치. 제가 기본적인 배추 김치 가장 좋아해요. 배추. 물론 뭐 갓김치라든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맛있죠. 네. 유 셰프는 왠지 저기 피클만 담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저는 김장김치를 굉장히 많이 담아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논리가 뭐냐면 저희 종갓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도 100포기 정도를 해요. 근데 여자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배추 뒤집기. 그다음에 푹 버무리기. 이건 남자들이 해야 됩니다. 안 뒤집으면 밑에 있는 애들만 확 죽고 죽잖아요. 위에는 생생합니다. 이게 김장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맞아요. 직장이신 레스토랑이 용산구죠? 네. 같은 용산구니까 김장할 때 한번 오세요. 알게 손좀 불러주세요. 한번 부시겠습니다. 이 버무린 손좀 한번. 네. 정말 김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만 김장 생각하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치와 김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김치. 왜 꼭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저희가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부터 좀 따져보죠. 2006년도에 미국의 건강 전문지인 그 헬스라는 잡지에서 세계 5대 건강 음식으로 올리브, 올리브오일. 그리스의 요구르트, 일본의 나토, 인도의 렌틸콩, 마지막으로 한국의 김치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김치였네. 네, 선정한 이유가 김치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고 항암 효과라든지 정장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스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기억 생생하죠. 2000년에서 2003년에 걸쳐서 약 한 8,000명이 감염이 돼서 700여 명이 이제 사망하게 된 바이러스 질환인데 유독 한국 사람 한 명도 사망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김치를 먹어서 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실험실에서도 이 사스에 포함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김치 유산균으로 충분히 실험돼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약품도 김치 유산균으로부터 기대가 됩니다. 진짜 김치가 약이다. 그러니까요. 식품이기 전에 약품이다. 김치 유산균이 최근에는 항암 효과가 인정이 돼서 오히려. 김치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우리 체내에서 감마 인터페론 같은 물질들이 생성이 돼서 이런 것들은 암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치에 들어가는 그 좋은 친구들이 사실 항암작용에 그 기능을 하는 건데요. 김치를 만들 때 그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는 것만큼 정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한데 이 김치에 있는 젓갈이 그 단백질이나 그 칼슘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숙성 동안에 그 생기는 뭐 좋은 성분들, 뭐 올리고당, 뭐 유기산, 또 우리 단백질이 분해돼서 뭐 소화가 잘 되는 필수 아미노산들 이런 것들이 그 항산화, 뭐 그리고 노화 방지까지 다 효과를 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발효 식품이에요. 그럼 이제 발효가 주는 그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대한 이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한의학적으로도 마늘, 생강, 고춧가루 같은 양념이 우리 면역 기능 강화시키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단 배추 자체가 성질이 좀 작아서 거기 따뜻한 성질 가지고 있는 무하고 같이 드시면 아주 좋아요. 네. 어머님들이 그래서 무채를 넣으셨나 봐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김치가. 궁합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남녀 사이네. 그렇네요. 음과 양의 기운. 예, 예. 네. 김치에 대한 궁금증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철에 무엇보다도 건강에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원의 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구원의 손맛을 전사해 주실 한 분이 나오실 거예요. 바로 최경숙 요리 전문가입니다. 저의 사부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구원의 손맛 주인공으로 모신 최경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면문가 자제들이 필수 신부 수업 코스로 거쳐가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해요. 저는 연구공간은 네. 아니지만 가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네. 여러분들이 김장을 굉장히 어렵고 네. 어려워하는데 가정 요리를 엄마들하고 더불어 해보면 김장같이럼 사실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드물어요. 또 한 가지는 콩나물이나 나물 종류는 잘못하면 한 끈일이 끝나는데 김장은 잘못하면 1년 내내 1년 속상해요. 내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거는 최고의 음식이다 라고 남겨준 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식탁에서 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경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김장을 오늘 배우면요. 정말 그야말로 생생내기인 최고인 1년치 요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부터 마치 김장이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못 해봤고, 저희 나이 또래 이제 여성분들이 보면 이제 배워서 가면은 시집 가서도 남편한테도 사랑받고, 그 시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김혜경 씨도 또 큰맘 먹고 김치를 담그셨다면서요. 네. 이번에 남편이 갑자기 좀 우리 둘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말하면서 네.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해봤어요. 그래요? 과연 결혼 5년 차 그 신혼 냄새가 지금 물씬 풍기는 김혜경 씨와 남편분이 함께 담근 김치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화면에 함께 담아봤으니까 먼저 만나보시죠. 한참 사진 널어놓고 살 때다. 맛있겠다. 맛있지. 어머머머머.
어머. 반전이에요. 켄터키 아저씨 아니에요? 방에 자고 있어. 아침이신데 식사 준비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늦게 일어나요. 야, 이 집 손맛의 비결은 남편분이셨네요. 일어나는 시간이 좀 틀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여보, 일어나요! 재밌게 사시네. 일어났어? 여보 뭐하고 있어? 일로 와봐. 오이무침 하고 있는 중인데. 누구야? 너무 솔직히 나 코르마를 하세요. 아유, 잘 잤어? 코르마를 하세요. 어머머머, 어머. 아침부터 아, 왜 그래. 어머머머. 아니 일부러 하려고 그래요. 너무 스킨십이 없으면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짭짤하게 됐어. 밥에 먹으면 간 맞을 거야. 진짜 짭짤하네. 그치? 먹고 봐. 밥에 먹으면 간 맞아. 맛있다. 내가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응?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된장국이에요. 된장국 하나 끓여주고 반찬 몇 가지 놔주면 찍소리 안 하고 잘 먹어요. 귀여워. 이제 된장을 풀면 돼요. 저게 행복이죠. 아주 행복을 누리시네요. 그냥 천천히 그냥 쫓아오는 사람 없으니까 이게 즐기면서. 멋있는 얘기다. 쫓아오는 사람 없으시다고. 맛 좀 보세요. 뜨거워? 어우. 딱 좋아? 딱. 얼큰한 아주 맛있네. 그치? 야, 반찬이 많네요. 난 저런 배추 저런 거 너무 맛있더라. 이 정도가 기본이지 뭐. 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안 드셔? 그러니까 영양 골고루 먹으려면 가짓수가 많아야 되잖아. 네, 워낙 바쁘셔서 좀 대충 드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챙겨 드시네요. 그렇죠. 골고루 먹어요. 이거 언제만 드신 거예요? 아이고, 사왔지. 다 잡았죠? 반전. 맨날 이렇게 딱 큰일 나. 김치 2개만 넣고 드시는데 저것도 다 사온 거예요? 아, 그럼요. 한국김치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만들어서 그거 팔아드려야지. 강화가 이게 특산품인데요. 없으면 그걸 가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팔어. 안 사 먹을 수가 없어. 이 순무김치는 유방암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피부도 좋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 강화에 와갖고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 그치 여보? 맞아? 맞아. 음. 이게 아주 맛있어요. 돌산 갓김치. 아, 기가 막힌데. 아유, 진짜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 이거.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막 엄마가 해주신 김치 맛있게 먹고 살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김치를 사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왜 자기 남편들은 왜 마누라가 해주는 음식을 제일 먹고 싶어 해요, 사실. 할 말씀 다 하시네. 김치를 같은 걸 한번 나도 좀 먹어보고 싶더라고. 여보 그랬어? 김장기 얘기하지. 내가 맛있게 양념 팍팍 넣어가지고 그래. 당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잘 한번 해봐야지. 고마워. 자,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김장 도전이. 네. 김장 재료 사러 가시나 봐요. 빨리 나와, 얼른. 잠깐만 나 와가지고 분도 안 발랐어. 뭘 발라.
내가 보기에는 화장 안 하나 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쌩얼도 괜찮지, 여보, 나? 응. 쌩얼이 더 섹시하다며. 그만해, 이제. 뭐야. 좀 잘생긴 놈으로 해야지. 아우, 이제, 꼭 이제, 이 뭐야, 이게. 좀, 어머. 여보. 내가 이거 알아서 뭐- 좋은 거 사. 아, 이거 왜 이제 그래? 못생겼잖아. 되게 맛있는 거야, 이 사람아. 이 3개만 될까? 이건 좀 못생겼다. 이것도 좀 못생겼어. 자기가 그냥 봐도 어느 게 잘생겼나 봐요. 요게 잘생겼죠? 잘생긴 통통하고. 거하고 맛은 다른 거야, 이 사람아. 얘도 아주 묵직하고. 이게 부피는 큰데 가벼운 거는 속이 빈 거야. 알았어요. 아유. 오, 남편분이 장보기 고수시네요. 튀어 있다.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까나리가 맛있어. 그거 어떻게 알아, 당신이? 까나리 액젓이 좀 약간 더 꼬리꼬리하면서 맛있어. 네, 안녕하세요. 네. 김장하실 건가? 어떻게 좀 많이 네, 김장 좀 해보려고요. 아이, 오늘 김치가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다. 당신 김치 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갖고 쭉 찢는 거야. 속이 샛노란 게, 야, 되게 맛있겠다. 잘 쌌었네. 사람이 왜 살다 보면은 다른 경험, 체험 이런 걸 할 때 그게 신선하고 재밌잖아요. 지금 막 재미가 느껴져요. 배추 한 포기에 소금 한 숟갈씩 넣어야지. 날달걀을 이렇게 여기다 딱 띄우면은 간이 맞으면 뻥 하고 떠요. 빨리 재려져라. 앉으세요. 자. 아우, 나 이런 걸 안 써봐갖고. 나 못하겠어, 이거. 내가 할게. 어이, 미치겠다, 지금. 남편이 더 잘해요, 지금. 바로 이런 거에서 이제 경력이 나오는 거야, 경험이. 어머나. 와, 김치 달인이시네요. 맛있다. 아유, 알콩달콩 아주 재밌게 사시네요. 김장 차리면은 이제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은 노란 그 속 배추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자 먹을래?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먹고 그러던 기억이 나. 너무 맛있어. 엄마 하나 더. 그러면 맞아. 이러면서 또 싸서 이렇게 주시고 무슨 행사하는 좋은 행사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진짜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 김치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오, 대담하게 팍팍. 액젓을 처음에 이제 부추김치를 만든다고 쫙 뻗었는데 너무 짜가지고 혼났었어. 그래서 이거 난 눈대중 알아,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면 돼. 장갑 껴야지. 손맛. 빛깔 제대로인데요? 여기서 나와야 돼.
슥 반응 와야 돼. 전지 맛이 이상하다. 이거 넣는 건 진짜. 이거는 어쩐지 맛이 이상하다 그랬어. 나 지금 밀 생각했어. 쓰니 맛이 이상하다 그랬어. 뭘 넣는 거예요? 생각했어. 나 지금 밀 생각했어. 밀 생각했어.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저게 극약 처방이거든. 사탕 진짜 맛 안 나면. 사탕 주지 마. 응? 사탕 넣으면 안 먹어, 난. 약간 살짝 그냥 단맛이 나는 게 좋은데. 밀 그렇게 많이 넣어? 저쪽으로 이제 가는구나. 저쪽으로 가는구나, 이제. 아하. 짜증 안 나. 뭐가 빠졌지? 아니, 여보, 내가 아까 찹쌀풀 넣자고 그러니까 번거롭다고 넣지 말자고 그랬잖아. 찹쌀풀 안 넣어서 그런가, 그럼? 아, 뭐가 빠졌는지 모를 때 제일 답답하죠. 어머, 찹쌀풀 넣어야지. 뭔가 약간 5% 모자른 것 같아. 찹쌀풀 넣어. 응? 이거 어느 정도 넣어야 좋을지 난 잘 몰라. 적당히가 어느 정도냐고. 질지 않게 넣으면 돼, 적당히. 오,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됐네, 하긴. 이 정도면 됐어. 오, 맞아. 이런 걸쭉함이 있어야 되죠. 너무 맛있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너무 좀 질지 않나요? 너무 질고 뭐가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네. 이제 배추에 비비는 거야? 네. 네. 하나씩 다 묻혀주고 네. 그 속에다가 양념을 좀 이렇게 네. 적당히 남겨주면 시롱. 잘한다. 어이구. 김혜경이 잘한다. 어이구, 너무 좋다. 비주얼 괜찮아요? 일단은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맛있게 돼야 되는데. 조금 뭐가 빠진 것 같아. 그래? 조금 뭐가 빠진 것 같아. 그래? 아니, 자꾸 허전하셔. 자꾸. 그래도 계속 넣는 거거든. 스튜디오 갔을 때쯤은 좀 익어갖고 아주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보. 내가 한번 안아줄게. 이거 김치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당신 너무 고생했어. 어쨌든 첫 김장 도전이요. 화끈한 포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내 남편분의 입에서 맛있다는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숙성이 된 거죠? 한 5일 정도, 5일 정도 됐는데 네. 시간을 조금 늦춰가지고 녹화를 한 이틀만 더 네. 있다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주일 정도 익었으면. 예, 그러면은 좀 맛이 더 네. 무르익은 맛이 나지 않을까. 조금 네. 아쉽긴 해요. 김혜경 씨의 마지막 희망은 숙성 기간이었습니다. 5일 정도 좀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숙성을 거쳤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맛을 보죠. 이야. 여러분 왼쪽에 하얀 접시에 있는 게 바로 네. 김혜경 씨의 김장 김치입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전반적으로 색깔이 좋아요. 컨디션을 아니까 네. 이틀 더 익으면 진짜 맛있겠다, 안 맛있겠다 이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법 그렇죠. 익은 냄새가 나는데요. 색깔도 이거는? 예쁘고. 아니 근데 색깔이 김치가 아주 이쁘네. 새색시처럼 굽다라는. 잘 익었는데요, 냄새가. 너무 예쁘네 김치가. 맛있어. 이제 약간 물김치 맛이 나. 네, 약간. 배추김치는 물김치와 배추김치 중간 정도로 일단 좀 시원하긴 한데. 그러니까 무는 충분히 넣기 때문에 물김치 맛이 나지 않나 싶어. 무를 많이 넣은 것 속에다가. 제 느낌에는 약간 그 편의점에 파는 맛김치 아, 떨어져서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대중적으로 학생들이 네, 좋아하는 맞아요. 김치 약간 그런 그냥 맛있고 약간 덜 익었지만 시원한 맛이 나는데 왠지 종갓집 아들 유성남 셰프님의 표정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어떠세요? 우선 저한테는 좀 많이 단맛이 굉장히 아, 많이 들고요.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칼칼한 맛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칼함. 예. 그럼 저희가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보죠. 그렇죠. 네. 요리 연구가이신 최경숙 선생님이 느끼시기에는 이 점수 어떨까요? 그동안 김치를 안 담으시다가 담으시는데 두 분의 사랑 맛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런 맛으로 김치를 담으면 지금은 괜찮아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져요. 또는 김치찌개를 하거나 김치전을 하거나 또 라면에 김치 몇 가닥 넣는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담은 김치야만 맛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하신 거는 아까 사신 배추가 아주 최상품이었어요. 정말 잘 부르셨어요. 네. 잘 부르시다. 배추를 딱 쪼갠 걸 보니까 노랗잖아요. 근데 이렇게 속이 꽉 차지 않고 어설퍼 보이잖아요. 최고의 배추를 고르셨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무하고 그 두 가지 궁합, 그다음에 기른 고춧가루, 태양초 고춧가루, 그것이 그나마 이 맛을 지켜줬다고 저는 결국엔 생각해요. 재료가 살렸지 잘 못하셨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실수가 가장 결정적인 실수일지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일반 주부들이 하기 쉬운 실수요. 지금 첫 번째 아까 이렇게 막 하얀 거 많이 치셨잖아요. 그게 발효에 결국은 좋은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얼마 동안은 맛인데 그 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맛이 더 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남 셰프님이 약간 칼칼한 맛이 부족하다 했던 맞습니다. 게 예. 이 하얀 가루들 때문이었군요. 근데 뭐 조미료는 그렇다 쳐도 설탕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약간의 설탕도. 단맛을 넣기 위해 쉽게 넣거든요. 박용화 교수님 설탕도 발효에 좀 안 좋은가요? 설탕을 넣게 되면 김치 안에 유산균도 그 설탕을 이용하지만 부패균들이 주로 번식하게 돼서 바람직한 발효가 안 생기고 골마지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효모가 생겨서 쉽게 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단맛을 좀 넣고 싶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꿀, 그다음에 배즙. 있으면 가장 손쉽게 아주 정말 적은 양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감미료, 당뇨 환자들 우리나라는 감미료는 정말 젓가락 끝으로 조금만 묻혀서 넣어도 단맛을 유지하고 다른 식재료들이 육성시키고 발효시키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하얀 가루 안 넣는 게 좋다라고 정리가 됐고요. 김치를 망칠 수 있는 두 번째 실수 요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김치를 담을 때는 식자재를 고르는 데서 이제 한 70% 정도 맛이 나면 그 나머지를 30을 잡았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간이에요. 그런데 짜지 말아야지. 매웁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맵고 짠 거를 안 넣거든요. 그렇게 해야 좀 건강한 김치가 될 것 같아요. 건강하다니까 이제 짠맛도 줄이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도 덜 넣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김치가 모든 바란스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자재 바란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젓갈을 많이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고춧가루를 그만큼 많이 넣으셔야 돼요. 젓갈에는. 그리고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만큼 맛도 들어가야 되고 생강 마늘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김치를 흔히 망치게 할 수 있는 또 흔한 실수 포인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시죠. 잘 담그셨어요. 네, 완성이 잘 됐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 집에 모여서 다 형제간끼리 해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 댁에 가서 먹으면 맛있는데 우리 집 김치는 맛이 없어요. 맞아요. 같은 김치인데 달라요, 맛이. 네, 그게 바로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가? 맞습니다. 예전에 항아리를 땅에 묻었잖아요. 그럼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방석 깔고 꾹꾹 눌러가면서 공기를 빼고 그다음에 항아리마다 위에 소금 꾹꾹 양이. 누르신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됐죠. 그래서 절대로 공기 차단을 피부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무거운 돌 같은 거를 올려놓으셨나 봐요. 된장국 위에다가. 예전처럼 뭐 독을 묻을 수는 없더라도 큰 통에다 해서 맨날 먹을 때마다 여는 것보다는 사실 소분에 담아서 나중에 먹을 것은 아예 안 여는 게 현대인들에게 좋은 보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자, 어쨌든 첫 김치의 관문은 아무래도 재료가 아닌가 싶어요. 장보기부터 초보 주부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 텐데요. 최경 선생님이 김장을 위해서 장을 보셨다고 해요. 저희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뭉탱이 이렇게 하나로 얼마예요?
김장에는 재료 선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싱싱하고 제철의 맛이 듬뿍 든 재료를 고르러 왔습니다. 하나의 김장은 배추 고르는 데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 산지가 어디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강원도 배추가 가장 맛이 있습니다. 강원도요? 고냉지잖아요. 서울보다 조금 더 춥기 때문에 그렇죠. 배추 잎이 얇지도 않고 약간 두꺼우면서 아삭하는 맛이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냄새는 왜 맡으셨나요? 냄새로도 맛있는 배추를 고를 수가 있어요. 냄새가 뭐 그렇게 다를까요, 배추가? 어떤 거지? 어떻게 아시지? 좋은 배추는 약간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나거든요. 배추는 무게가 대개 한 3kg 내외 정도를 고르시고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한번 조여보세요, 배추를. 그러면 배추 허리가 단단한 거는 속이 꽉 찬 배추예요. 속이 알찬 게 좋기는 한데요. 단맛이 부족해요. 이거는요, 속이 약간 덜 찼어요. 이렇게 누르니까 안에가 약간 폭신폭신해요. 자, 이렇게 단단한 배추하고 아까 속이 덜 찬 듯한 배추하고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노란 부분이 확실히 더 많네요, 푹신한 배추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꽉 찬 걸로 막 되게 그렇죠. 이랬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먹을 맛이 나니까 네. 양도 많고. 속이 단단한 배추보다 약간 속이 덜 찬 듯한 배추가 아주 노란색이 병아리 노란색으로 예쁘잖아요, 속이. 그리고 흰 부분은 두껍고 달콤하고 약간 매운맛이 있어요. 이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맛있는 김장을 하실 수 있어요. 무가 정말 좋네요. 무도 김장에서 빠질 수 없는 정말 좋은 재료이죠. 특히 좋은 무 고르실 때는요, 땅 속에 묻혀있는 부분이 흰 부분이고요. 요 윗부분이 햇볕을 받아서 초록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달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초록색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통통하고 밑부분이 동그스름한 무, 아주 좋은 무입니다. 초록색이 많은 게 좋은 거구나. 안 익은 건 줄 알았는데. 알타리가 여기 있네요. 이게 토종 알타리입니다. 토종 알타리는 뿌리 부분이 조금 더 동글 납작하고요. 무총 쪽으로 갈수록 무가 조금 더 가늘어집니다, 두께가. 그리고 좋은 토종 알타리는 너무 크면 좀 질긴 맛이 있어요. 그리고 무청이 너무 길지 않는 거. 이 일반 알타리일 경우에는 조금 물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토종 알타리를 선택해야만 오랫동안 아삭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최경 선생님 따라 장을 보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김장이 두렵지 않아졌어요. 약간 장 보러 가서도 한번 눌러볼까요? 어디서 왔어요? 하면 왠지 거기 계신 분들도 좀 고수가 왔는데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정말 비법이 뭡니까 하고 선생님께 여쭤보면 대개 선생님은 며느리도 몰라 하고 이제 안 가르쳐 주시는데 한 발짝 빼시죠. 예. 정말 오늘은 이게 비법이 다 나온 건가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30만 원, 30만 원 가지고 김치를 담으시되 제철 재료를 정확히 고르시는 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정보가 남아 있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직 선생님의 어떤 비밀 무기가 남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하여 저희가 이 코너 이름을 구원의 손맛으로 했습니다. 정말 비법 재료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최경숙 선생님의 비법 구원의 손맛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열려라 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젓갈 아닌가요? 종 젓갈. 이게 뭐야? 뭐 오젓이 있고 육젓도 있고 치젓, 갈치젓, 네, 육젓, 추젓. 네, 전부 김장용으로 쓰는 젓갈이에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월에 잡히는 오젓, 6월에 잡히는 육젓, 10월에 잡히는 추젓이라고 해요. 이건 육젓이에요. 보시면 가을 새우로 잡은 것보다 훨씬 새우가 더 크고 살이 통통하잖아요. 네, 육젓이 확실히 통통하더라고요. 오, 꽉 찼네. 살이 더 많아서 훨씬 더 단맛과 깊은 맛을 내죠.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3배 정도 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추젓을 넣고 있어요. 이거는 해추젓인데요. 김장할 때는 해추젓보다는 1년 묵은 추젓으로 하시는 게 비린내도 없고 새우가 빨리 김치 속이랑 버물러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맛과 단맛을 내는 김치를 만드실 수 있어요. 햇새우젓, 묵지 않은 새우젓을 겨울 때 이렇게 맑은 물이 보이고요. 묵은 새우젓의 경우에는 쌀뜨물 같은 약간 뽀얀 색깔이 나는 게 아주 잘 숙성된 맛있는 새우젓 고르는 법입니다. 여기 생새우 있네. 네, 생새우도 있어요. 이거 막 들어왔나 보네요. 이제 막 들어왔어요. 살아있어요. 예. 새우가 살아있어요. 와, 신기하네요, 생새우. 신기하다. 처음 봐요, 저거. 이거를 김치에다가 넣으면 단맛이 나요. 생새우가 너무 좋으니까 저도 김장하게 2kg만 주세요. 네, 네. 깍두기나 총각무처럼 무로 만드는 김치에는 반드시 이 젓갈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뭘까요?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바로 갈치 내장으로 만든 갈치 속젓이에요. 갈치 속젓. 비싸지. 요즘에는 저게 오겹살하고 먹는 게 사실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갈치 속젓. 제주도에서 많이 저게 먹는다고 하는데. 갈치 내장이구나. 이 갈치 속젓은 배추김치에 넣으면 비릴 수가 있는데 총각김치나 깍두기처럼 무로 만든 김치에 넣으면 무의 효소작용으로 인해 멸치 액젓 넣은 것보다 더 깊고 풍부한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갈치젓은 어떤 거 넣어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역한 비린내만 나지 않으면 다 맛있는 젓갈입니다. 싱싱한 채소와 맛깔나는 젓갈도 샀으니 우리 이제 김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께서는 이 젓갈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제일 많이 나온 건 이제
생새우예요. 이 생새우는 김치 맛을 달게 해주고 맛을 어울리게 해준 생물이 이제 생새우입니다. 그 다음에 하얗게 보이는 새우가 제법 또렷또렷하게 보이는 게 6월달에 담은 육젓이에요. 단맛을 내주고 비린맛이 없이 담백한 맛을 내줄 때 꼭 들어가 하는 게 육젓이고요. 깔끔한 김치를 담그고 싶다면 육젓을 사용하면 좋겠네요. 이 육젓 한 숟가락 넣는 게 훨씬 더 깊은 맛을 냅니다. 살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추젓은 10월달에 담은 젓이기 때문에 소금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김치가 듬뿍 넣으셔도. 네. 로이어 박사님, 이 육젓과 추젓 어떤 영양학적 가치가 있을까요? 계절의 그 식품들이 그 계절이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젓 같은 경우는 여름 바다에서 사는 그 새우 잡아서 담기니까 몸에 열 좀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심장 좀 보호하는 그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 반면에 그 추젓은 겨울에 바다 사는 새우 가지고 잡아서 담기는 그 젓이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장 보호하는 작용도 있어요. 그러면 신장 질환, 뭐 신우신염이라든지 신장 결석이라든지 그런 질환에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뭐 대하철에 뭐 이렇게 새우 같은 거 이렇게 뭐 많이 먹고 이러면 콜레스테롤 이렇게 낮추려고 뭐 대가리 이렇게 먹어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떨어뜨리는 거? 새우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새우젓은 그 반전이에요. 그 새우젓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필수지방산과 그 타우린 성분이 오히려 그 혈관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가지고 그 동맥경화라던가 혈관계 질환도 예방해줄 수 있고요. 껍질을 버리지 않고 머리를 버리지 않고 같이 그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콘드로이친 성분이라던가 키틴질 성분들이 오히려 내 뼈의 건강과 혈관 건강 같은 거를 다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키토산 같은 거요. 네, 그렇죠. 키틴질하고 키토산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해물탕 끓일 때도 새우 머리가 들어가면 국물이 훨씬 맛있어요. 감칠맛도 나고요. 헬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네. 선생님은 그 젓갈 같은 것도 그 오래된 거일수록 좋은 것만도 아닐 것 같고요. 주로 쓰시는 게 몇 년짜리 쓰십니까? 저는 한 3년 정도 삭히게 되는데요. 네. 제가 해보니까 3년 정도 됐을 때 가장 담백해져요. 담백해지는 말은 비린 맛이 없어지고 저희가 햇젓갈과 묵은 젓갈을 좀 비교해 볼까 하거든요.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게 더 묵은 젓갈 같으세요? 진한 색깔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이게 묵은 젓갈 같았는데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이렇게 말끔한 게 오래 묵은 젓갈이라고 해요. 야, 그 탁한 게 3년 되면 이렇게 맑아진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네, 정말. 조선간장보다 더 맑으네요. 뒷맛이 달아요. 뒷맛이 달아. 네. 저기 그 멸치 하면은 네네. 우리가 흔히들 칼슘 덩어리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삭히고 곰삭어 갖고도 그 칼슘 영양 자체가 있는 건 되게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정말. 그러니까 멸치는 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인데 이제 칼슘이 몸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랬잖아요. 근데 발효를 시키게 되면 더 소화가 되기 쉬운,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는 칼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머머머, 너무 신기해. 멸치젓에는 특히 핵산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치를 멸치젓으로 담그면 되게 맛있는 이유가 그 멸치젓이 주는 핵산 성분이 감칠맛을 주는 거예요. 맛있다고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핵산이 또 하나 다이어트, 노화 방지, 나일살까지 다 제거해준다고 그러죠. 핵산 성분을 꼭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로이어 박사님, 멸치 액젓에도 어마어마한 성분이 들어있다면서요? 예. 재미있는 연구 결과 있는데요. 그 멸치젓에 들어있는 성분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대장암 세포 증식은 억제시키는 아주 좋은 항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오래된 멸치젓일수록 그 항암 효과도 좋다. 그런 결과 나왔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어머님들이 당장 항아리를 닦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좀 삭혀야겠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갈치속젓도 꼭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갈치속젓만의 매력. 갈치속젓은 멸치젓에 비해서 조금 더 비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배추 김치에다가 넣으시면 조금 맛이 덜하고요. 무가 들어갈 때는 무에서 나오는 효소가 갈치 속젓을 더 빨리 발효시키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건 배추에는 없거든요. 총각김치나 깍두기에는 넣어서 잡숴 보시면 꼭 사게 되는 게 이제 갈치 속젓인데요. 그 맛을. 그다음에 청각은 바다에서 나는 해초예요. 해초류인데 반드시 젓갈이 많이 들어가는 김치에는 지금 옆에 불려놓은 거 보이시죠? 네. 불려놓은 거를 이렇게 돌돌 몰아서 김치통 옆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잡냄새도 막아주고 빨리 쉬는 맛도 잡아주고 조금 더 모든 김치가 숙성에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영양 가치는 뭐가 네. 있어요? 정각에는 구충제 성분도 있어서 옛날부터 옛날부터 회충을 잡아주나요?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배가 근질근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각도 알칼리 성분 있어가지고 고기 많이 먹고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그 몸이 산성화 되잖아요. 그걸 중화시키는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청각에서는 비타민 C나 미네랄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질환, 피부 깨끗하게 하고 피부 질환도 상당히 좋은 그런 성분이에요. 네, 아주 귀한 재료네요. 그러면 최경수 선생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해봤던 시도들, 그 경험이 쌓인 구원의 손맛 재료들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가볼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좋다. 좋아. 시작! 네, 1년 동안 여러분의 밥상을 책임질 구원의 밥상 김장김치 지금부터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계속 재료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정말 빨리 담글 수 있겠죠? 네, 조금 거짓말 보태면 나물 무치듯이 잡채보다는 쉽게. 근데 선생님, 그 건의사항이 뭐냐면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충실하세요. 어렵지 이게 그냥 않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교과서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정말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겠습니다. 저희 김치 무식자라고 생각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절이실 때 보시면 보통 저희가 집에서 절일 때는 3년 간수 뺀 소금으로 10대 10대 1이라고 해요. 외우기도 쉬운데 배추가 열이라고 봤을 때 그때 물이 열, 그다음에 소금이 하나예요. 그런데 아까 배추 절일 때 보시니까 왜 달걀이 동동 썼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10대 10대 1을 맞추기 위한 게 달걀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10대 10대 1 해서 몇 시간 후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하신 다음에 깨끗한 물에다가 3번 내지는 4번 정도 헹궈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김장하려면 밤은 다 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배추에 물을 빼는 일이에요. 절인 근데, 배추 물 빼기. 반드시 엎어서 머리 쪽이 조금 높게 물이 빠질 수 있게 해서 물을 먼저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게 뭐냐면 풀이에요. 풀 만들기. 찹쌀풀인데 찬물부터 넣어서 잘 져서 섞기만 하면. 또 멍을 줬다 그래도 또 삭으면서 없어지니까 잘 익히기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젓갈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멸치젓이고 이것도 멸치액젓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3년 된 거를 그냥 그대로 뜬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액젓으로 팔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끓인 거네요. 네, 끓여서 바친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뭐가 틀리냐면 틀려요. 맛이 김치를 겉절이를 해보셔도. 그 다음에 이거는 갈치 속젓. 이렇게 세 종류의 젓갈이 들어가면 아무리 잘못 담아도 김치는 맛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양을 맞춰서 쓰는 것보다는 세 개를 좀 섞어서 조금씩 쓰는 게 더 좋다. 네, 맛이 있죠. 그리고 청각인데요. 청각은 정말 깨끗이 씻으시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느낌이 좀 이상해요. 물에 불렸다가 깨끗이 씻어서 꼭 짜서 이렇게 뭉쳐놓으면 되나요? 예, 그렇게 넣으시고요. 한 주먹이네요, 정말. 예, 그다음에 이제 설탕 대신에 감미료예요. 감미료를 조금 적은 양으로 큰 단맛이 된다는 감미료. 그다음에 이제 무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생새우. 생새우. 네, 생새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별미인데요. 어머니들이 김장김치를 썰을 때 그 안에 무가 이렇게 덥석덥석 한 조각씩 들어있어요. 큰 무. 그게 흔하잖아요. 네, 무채를 이렇게 썰다 보면 손 다치니까 끝에 부분 못 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에요. 아, 오늘은 그거 버리지 말고 꼭 사용을 해야 완전히 되겠네요. 이거를 좀 여유 있게 넣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그럼 김치에도 저런 피처링 들어가야지. 네. 툭툭 들어가야지. 네. 깍두기보다는 저는 이걸 담으시는 게 올해 김장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젓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고춧가루도 조금 여유 있게 가장 중요한 재료죠. 이렇게 준비되면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네. 그러면 한번 담아볼까요? 네, 여기까지 네. 어떻게 지상렬 씨 예, 예. 괜찮으세요? 파이팅 있어. 아, 깔끔해요? 예, 예, 예.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지금 임요. 뭐. 네. 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배추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무채. 네. 이제 고춧가루를 보세요. 여기다 고춧가루 넣으세요. 그러면 듬뿍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덩어리가 돼서 풀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흩뿌리듯이. 반 정도만 해서 물들인다고 할까요? 버무릴까요? 예, 살짝 버무려 주세요. 예. 저 봐가 그래도 잘하- 또 음식 우리 며느리 오, 잘 잘하네. 버무리네. 어? 살살 살살 예. 넣겠습니다. 이제 풀.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액젓 종류를 다 섞을게요. 이거 네. 저어주실래? 오, 많네요. 새우젓. 네. 저만큼 김장하는데 힘든 거예요, 여성분들이.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늘도 넣으시고, 네. 생강도 넣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새우젓. 예. 젓갈 종류를 되게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예. 양념을 아끼지 마라. 젓갈. 저것만 넣으면 웬만한 건 다 맛있다 이거죠. 자, 이 젓갈 맛이다, 그쵸? 자, 이제 여기다가 감미료도 조금 넣으시고요. 상당히 단 예. 재료가 적게 들어가네요. 자, 이제 고춧가루를 네. 조금씩 넣게 잘 저으세요. 네. 또 저기다 넣는구나. 자, 덩어리 지지 않게. 자, 네. 고춧가루하고. 자, 서로 엉키지 않게. 네. 새우젓. 우와. 몇몇이 많이 우와. 들어가요. 우와. 몇몇이 많이 우와. 들어가요. 저, 아우, 요건 좀 손으로 제가. 우리 김치가 맛이 좀 덜했던 게 바로 그렇죠. 저거를 네. 안 넣어서. 감칠맛이고. 강화에 계시니까. 그거랑 강화. 자, 여기다가 마저 붓도록. 저렇게 넣고 맛없으면 이상하게. 그럼요. 예. 저 젓갈 약 올리는 거죠. 자기네가 다 희생하고 나서 내가 사쳐서 다 줬는데. 오, 근데 이게 버무리다 보니까요. 무채 반, 생새우 반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어 보이네. 네. 새우가 진짜 많다. 자, 저거 골고루 섞는 동안에요. 네. 파하고, 그 다음에 갓을. 이거를 여기다 먼저 넣었으면 이게 이끌어져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나는 풋내가 섞이기 때문에. 아, 나중에 저기- 넣어요? 네, 제일 아. 나중에 넣어서. 아. 그리고 이제 파가 이 부분이 잘 안 사가요. 땡글땡글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칼로 이렇게 좀 두들기신 다음에 아. 파를 이렇게 눕혀서 옆으로 이렇게 어슷하게 어슷하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아. 그러시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배추랑 섞이도록. 이게 또 선생님과 배울 수 있는 노하우. 완전 예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넣을 네. 거고요. 그리고 네. 갓을 할 때 네. 여기 보시면 약간 붉은 갓세가 네, 있어요. 네, 네. 이게 양념갓이라고 그래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수 돌산갓은 줄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건 갓이 김치 담글 때 쓰는 갓은 아니에요. 그건 갓김치에다만 쓰는 거니까. 자, 네. 위에 꼭지를 조금 잘 넣으시고요. 이때 윗부분은 이렇게 한 2cm 정도로 잘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잎사귀잖아요. 네. 잎사귀는 이렇게 네.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잎사귀로 가실 때는 1cm 정도 이렇게 잘게. 간격을 예. 줄여서. 잘게. 네. 아니 경기도 지방에서는 저렇게 갓을 넣은 거는 근래지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걸 넣으면 맛이 어떻게 달라져요? 아, 젓갈을 많이 넣을 때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젓갈이, 예. 젓갈의 비린내랑 여러 가지 잡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죠.
저희 엄마는 이제 김치속 버무릴 때 제발 세게 문지르지 마라. 애기처럼 살살 달아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네, 샐러드 버무리듯이.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게 통에 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살짝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속을 넣어서 하면은 잡수실 때 꺼낼 때 이렇게 찢어서 꺼내면 되거든요. 자, 이제 속을 한번 넣어볼까요? 속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쪽으로. 맛있네요. 잠깐. 좋네. 예쁘게. 잘못됐나요? 아니, 지금 정말 잘하셨어요. 이 속 사이에다가 이것까지 넣는 거 보니까 보통 살림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공기가 안 되도록 딱 이렇게 양쪽에 딱 까서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속을 넣으실 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셨잖아요. 넣는 것보다 뒤집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넣기가 쉽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발라가면서. 그런데 되게 이렇게 소를 넣으실 때 보면은 전부 소를 어디다가 넣으시냐면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김치를 썰 때는 요 윗부분을 반 잘라서 썰면 자르게 되잖아요. 속이 많이 좀 낭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묻히시기는 하지만 속은 밑에 쪽으로 펴서 이렇게 넣으시는 게 김치 속 넣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속을 여기다 이렇게 막 다 집어 넣어버리면 나중에 여기만 통통해지고 썰 때 속이 다 빠져나가요. 빠지지 말라고 안에다 막 쑤서 넣는. 저희는 빠지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깊이 넣었거든요. 훌륭하네, 근데 이게 아까 그 김장 하기 전에 이제 뭐 선생님들 이제 설명하시고 그랬을 때는 그냥 뭐 해먹지, 사다 먹지, 그냥 얻어먹지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해먹어야겠네? 이 생각이 드네. 욕심이 생겨요. 그냥 먹을 게 아니고. 재미로 되죠. 그것도 혼자 하면 너무 심심한데 이렇게 모여서 식사 떨기 재밌네. 저희가 아까 썰어놓은 조각무도 좀 묻혀봤고요. 요 항아리에 담을 만큼은 지금 버무려졌어요. 이렇게 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담을 때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담는 겉잎이 아래로 가게 쏟아지지 않게 속이. 이렇게 배추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배추 넣고 조각물을 이렇게 깔고. 우리 집 애들은 물을 좋아해. 그럼 물을 좀 더 넣으시고요. 이렇게. 물상자다. 요거 하나 들고 도망가고 싶네요. 그리고 머리를 넣을 때도 이쪽이 머리면 이렇게 차곡차곡 양념이 골고루 가도록 넣으셨죠. 머리. 그럼 청각의 위치는 어디쯤? 자, 이제 여기 청각을요 흐트러지지 않게. 그냥 통으로 넣는구나. 맨 윗부분에 넣어주는 건가요? 구석에 밑으로. 그리고 남은 양념을 어머니들이 그렇죠. 양념 아깝다고 손으로 이렇게 다 닦으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공기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겉잎으로 이불 덮듯이. 그러시고 이 잎사귀도 버리지 않아요. 찌개 끓일 때 물에다가 살짝 우렸다가 넣으시죠. 지금 이렇게 제가 누르잖아요. 지금 이 항아리에 맞춤맞게 들어가는 한 이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가 익으면서 위로 물이 올라와요.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요.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김치 냉장고에다가
늘 타이밍입니다. 물이 한번 올라왔다 내려갈 때가 그래야지, 타이밍이다. 예. 김치통에 예. 넣어도 방식은 똑같죠? 네, 차곡차곡 똑같습니다. 네, 차곡차곡. 네, 아래로 향하게 해서 겉잎으로 덮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라벨링만 해놓는다면 1년치 나의 김치 플랜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김치 중에 사실 총각김치를 제일 좋아해요. 예, 특히 나도. 무청 부분을 엄청 좋아하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요걸 응용해서 담을지. 어떻게 요걸 응용해서 담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안 되고요. 배추김치는 우리가 무채를 많이 써서 네. 넣었잖아요. 근데 총각김치는 무채가 필요 없이 네. 갓하고 쪽파도 이대로 그냥 길게. 예. 무 아, 자체이기 같이.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젓갈에 배합하실 때 네. 갈치 쪽은 좀 많이 넣으시는 게 아, 맛있어요. 갈치 속젓. 예. 그런데 네. 이제 갈치 속젓을 넣으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를 절일 때 깍두기랑은 그냥 대충 절이시는데 네. 정확하게 오래 절이셔야 돼요. 덜 절이면 여기서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나오겠네요. 이렇게 빨갛던 게 다 흘러버려요. 네, 그러니까 삼투압 때문에 간이 강한 쪽으로 물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간이 간간하게 잘 배어야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꿀이라든가 배를 갈아서 넣고 양파를 즙을 내서. 네. 근데 또 주의할 게 뭐냐면 배를 넣을 때는 반드시 배를 갈아서 건더기를 꼭 짜서 물만 넣으셔야 되고요. 네. 양파를 넣을 때는 전체를 다 갈아 넣으셔도 돼요. 네. 양파는 다 차가워서 없어지지만 배는 거꾸로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갓하고 파하고 같이 감았잖아요. 이렇게 감는데 파란 게 너무 아까워서 너무 많이 들여놓으면 겉에 질겨서 결국은 못 잡수세요. 겨울철에 자란 거기 때문에 겉잎은 조금 떼시고 속잎만. 가운데 속잎만 붙여서 네. 하시는 게 군중내도 없이 잡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김장김치 다 담갔으니까 이 담근 거를 우리가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먹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바로 한 게 좋더라고요. 왠지 바깥에 비 올 것 같아. 아, 맛있네. 아우. 고구마는 입에서 딱 넣고 김치는 사각사각 씹히고 진짜 김치만 맛있으면 밥 하나. 간이 딱 맞아요. 맛있다. 진짜 잘 절여졌나 봐요. 너무 맛있어요. 이 상태에도.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원한 동치미 한번 담가볼 텐데요. 동치미 국물을 잡을 때는 써야만 맛이 있어요. 김장인 마지막 하면 겉절이죠. 절이지 않아도 정말 쉽게 담을 수 있어요. 혼자 사는 남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고요. 그러면요, 김치를 일단 담갔어요. 오래 먹을 김치는 김치냉장고 깊숙이 넣어놨다고요. 그럼 당장 먹을 김치를 맛있게 익혀야 되는데 얼마나 익혀서 먹으면 딱 먹기 좋을 만큼 익을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꼭꼭 눌러서 물이 위아래로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넣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김치 냉장고에다 넣으셔가지고 최소한도 닷새 5일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시고 가장자리에서 가스가 이렇게 빠글빠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루나 이틀 내내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묵은지를 진짜 무지무지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유산균이 어떻게 되는지 늘 궁금해서. 근데 묵은지는 그냥 안 먹고 보통 지져 먹잖아요. 끓여서, 익혀서. 근데 묵은지에도 유산균은 있습니다. 단 아주 맛있게 익은 김치보다는 훨씬 적고요. 네. 그러나 이제 유산균은 끓여서 그러니까 사멸시킨다 하더라도 그 유산균이 갖고 있는 몸체의 성분이 우리의 면역을 자극시켜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어휴, 세상에. 김치찌개도 몸에 좋습니다. 유산균이 그냥 끝까지 몸바쳐서 우리를 좋게 해주는군요. 아니, 김혜경 선생님, 남편 생각은 안 나세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는데 사실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기요, 저 죄송한데 고구마 먹고 체한 것 같은데. 뭐 좀 먹어야 되지 않나? 동치미, 동치미. 아닌가요? 성춘 씨 동치미 비법도 전수 주실 수 있나요? 네. 빨리 만들어서 바로 한번 먹여야지 큰일 나겠네. 동치미 담그러 가보겠습니다. 겨울에는 보통 따뜻한 걸 찾지만 시원한 게 당길 때는 동치미가 아닌가 싶어요. 막힌 속도 확 뚫어주고 우리가 체할 때 민간요법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동치미 한번 담가볼 텐데 선생님의 동치미는 이름이 반동치미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반동치미는 동치미만 담으면 무하고 물하고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백김치 담기도 그렇고 아이들이 있으면 무만 줄 수 없잖아요. 네, 아이들은 그 배추 이파리를 좋아해서. 예전에 어머님들이 지혜로 절인 배추를 조금 넣어서 하면은 특별히 백김치를 안 담아도 이 철에 배추가 맛있기 때문에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치미 국물 안에 백김치가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절인 배추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절인 배추를 하실 때 이거는 아까 우리가 달걀 동동 뜨면 6시간에서 8시간 뒀잖아. 얘는 한 4시간만 둬도 돼요. 덜 절여지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각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거는 이제 석이에요. 그 다음에 실고추하고 바타구를 이 사이에다가 넣어서 마치 이렇게. 김치 속을 넣듯이. 네, 꽁꽁 녹여냈네. 그래서 한 끼 하나씩 딱딱 건져 먹으면 되겠군요. 네, 딱 건지면 되는데요. 그러면 국물 재료는 또 다른 거 국물 들어가는 게 재료는 없나요? 이제 여기 무인데요. 네. 오늘은 조금 잘게 썰어졌어요. 네. 그래 빨리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큼직하게. 톡 쏘는 사이다 같은 향이 나려면 좀 더 커야지 돼요. 최소한 사과 정도 크기로 하시면 좀 천천히 익지만 더 찡하는 진한 맛이 맛이 납니다. 나오는군요. 늦게까지. 그래서 소금 뿌려서 절이면은 절여지면서 밑에 이렇게 물이 받쳐요. 그리고 물에다가 천연 소금은 이렇게 하면 밑에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라서 윗물만 이렇게 떠서 준비를 하시면 이제 다 끝나요. 네. 그러면 요 재료들은 뭐죠? 네, 이거는 이제 여기 물에 들어갈 재료인데요. 풋고추, 청양고추, 날거를 넣으면 풋냄새가 물에 배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물에다가 삭히시는 거예요. 소금물에 삭힌 고추. 네, 그리고 단맛이 있어야 돼. 감미료가 조금 있고. 이거는 한번 살짝 찍어서 맛보시겠어요? 젓갈인데 되게 짜지는 않고 이 물에 탄 건가요? 뭔가요? 이 동치미 국물을 잡을 때는 다시마 국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은 육젓을 끓였어요. 물을 넣고 물을 좀 여유 있게 넣고 중간에 새우를 이렇게 맛보세요. 건져서. 그러면 새우가 아무 맛이 없이 다 빠져버려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묵은 것이나 아니면 육젓을 써야만 맛이 있어요. 추젓은 고소한 맛이 절대로 나지 않아요. 굉장히 맛이 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별미로 맛을 주는 재료예요. 젓갈 끓인 국물. 그다음에 이제 마늘하고 생강편이 있는데 이 마늘하고 생강편은 이렇게 티백 같은 주머니에다 넣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돌아다니잖아요. 물속이기 때문에. 맞아요. 물 내리는 팩에다가 네. 넣어서 준비를 했군요. 그리고 지금 갓하고 쪽파도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절인 물을 절인 물을 먼저 이렇게 넣는다.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싸놓은 배추. 배추도 넣으시고요. 이제 여기 묶어온 것도 한쪽에다가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청각도. 네, 그냥 다 넣네요. 네, 청각도. 넣으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마늘하고 생강하고 좀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고추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 매운맛이 배어나올 수 있게. 네. 이제 다 들어갔고요. 다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사과. 사과는 어떻게 해서 셨기 때문에 넣을까요? 반만 잘라주세요. 반만 잘라주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넣을까요? 예, 배도 반쪽. 반짝 예, 잘라서. 반만 네. 넣어주세요. 예.
다 됐습니다. 네, 이제 됐고? 물에다가 네, 이렇게 물이랑. 남군요. 네. 자, 여기다가 아까 우려 나왔던 새우젓 5대1 정도의 비율이 대충 되는 네. 것 같은데요.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무 절이면서 나온 물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싱겁다 하면 이 무 절인 물을 넣어가면서 간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게 무가 다 지방마다 수분이나 육질이 틀려요. 그래서 네. 약간 짜다고 하시는 게 어머니들이 병패가 없어. 약간 싱거우면 짠듯해요. 병이나 라고 하세요. 쭉 부어주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건더기가 겨우 잠길 정도예요. 네. 물이 많아요. 여기구나. 물이 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숨이 죽어가고 야채에서 물이 빠지면 물이 많아지거든요. 다른 과정은 솔직히 다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서기버섯이 왜 굳이 들어갔을까? 그 부분에서 약간 의문점이 생깁니다. 물김치는 또 금방 물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첨가를 넣었던 것처럼 석이버섯이 팩틴 성분을 딱 잡고 있어서 물러지는 거를 좀 억제해 주니까 오랫동안 아삭아삭한 느낌을 좀 유지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잣도 김치가 식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며칠 있다 먹으면 제일 맛깔스럽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가스가 생기면서 익은 맛이 나면 그때 최소한도로 실온에서 일주일, 김치 냉장고에서 일주일, 얘는 2주 정도 지나야지 이렇게 톡 쏘는 진한 맛을 느끼게 돼요. 자, 반 동치미까지 하면서 사실 이하는 동치미와 백김치가 함께 있으니까 이제 김치 정복을 다 했다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김장의 피날레, 김장의 마지막 하면 뭘까요? 우영실 씨? 겉절이? 겉절이죠. 왜냐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금방 먹을 겉절이. 맞아요. 그럼 바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김장에서 꼭 빠질 수 없는 마지막 별미 겉절이 담가볼 텐데요. 노란 부분만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속배추라고. 귀여워. 네. 여태까지는 정말 많은 젓갈이 필요가 해서 시청하시면서 저거 정말 해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거는 젓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또 절이지 않아도 나물같이럼 샐러드같이럼 너무 맛있겠다. 정말 쉽게 썰으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건 입지 이건 줄기 쪽이잖아요. 얘만 들어가면 맛이 간이 배지가 않아요. 그래서 썰으실 때 이렇게 반 자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잎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게 여기에 양념이 많이 붙으니까 이렇게 잡수실 수가 있어요. 그 노란 배추와 함께 들어가는 게 역시나 파랑, 쪽파랑 미나리가 준비되어 있고 배가 조금 채가 썰려가지고 준비가 돼 있네요.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고춧가루하고 초고추장하고 그다음에 깨 지금 이제 넣는 순서를 조금 보셔야지 돼요. 여기에다가 먼저 참기름을 먼저? 마지막에 넣지 않나요? 참기름을 조금 그러니까. 넣으셔서 이렇게 참기름을 먼저 넣어야만 초고추장으로 여러분들이 간을 하실 때 실패를 하지 않고 간이 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맛있게 실패 없이 해드릴 수 있고요. 또 기름으로 이렇게 코팅을 하기 때문에 이때 참기름을 안 넣고 바로 고춧가루를 넣었으면 이게 딱딱 붙어가지고 불어요. 뭉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색깔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나는 조금 더 빨갛게 조금씩 넣어가시면서 색깔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색깔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먼저 깨소금, 곱게 빻은 깨소금을. 깨소금을 먼저 넣으세요. 이거 이제 진한 육수나 그런 걸 안 넣기 때문에 깨소금 이렇게 넉넉하게. 고춧가루 같이 이렇게 넉넉하게. 이제 들어갈 거는 초고추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초고추장을 넣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지금 들어가는 재료, 모든 재료가 네. 굉장히 고소한 맛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상큼한 맛을 주기 위해서. 네. 자, 보통 여기- 어머니들은 그냥 여기다가 식초랑 식초, 설탕으로 예. 마무리를 하시는데 식초랑 네. 설탕. 초고추장이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조금 자, 전문점이네요. 조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특이하다, 진짜. 예. 이 정도면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유 셰프는 뭐 비슷한 거 없어요? 저는 이걸 갖다 겉절이라는 표현보다요. 초고추장 드레싱, 배추 샐러드.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샐러드네요. 네.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저거 딱 해주면 괜찮겠네. 이거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샐러드. 고기 먹을 때 싸 먹으면 좋겠다. 와, 맛있어요? 상큼하고 맛있고 진짜 샐러드 같아요. 저거 회에다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회. 근데 지금 이게 완성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여기까지 해놓고요. 배에서 물이 많이 나와요. 배는 나중에. 예, 그러니까 먹을 때 살짝 섞어주는데 계속 물이 나오겠어요. 미리 담가두지 말고 먹을 네. 때 배를 예. 섞자. 저희 노란 쏙대 겉절이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La noche giorno è l'ora in cui forse tu mi basterai, ogni istante attenderò, fino a quando d'improvviso ti vedrò, sorridente tanto a me, se vuoi dirmi di sì, devi dirlo perché. 회. 야, 이거 미치겠네요. 겉절이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특별한 메뉴를 좀. 수육인데 수육 아닌 수육 같은 너. 진짜 먹음직스럽다. 이야. 파이프로 이렇게 그냥 대충 줄줄 말면 되네요. 네. 어머. 살을 품격 있어 보이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뭐 간단하게 이쑤시개 같은 거를 이렇게 찝어 네. 놓으세요. 오, 풀리지 괜찮은데요? 않게. 그래서 네. 다시 팬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어휴. 그리고 네. 뚜껑을 덮어서 한 10분 정도를 좀 충분히 익혀주셔야 네. 돼요. 한번 오픈을 야, 해볼까요? 김나네. 하나, 둘, 셋, 짠! 고기가 배어 나오잖아요. 와, 어떡하니?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썰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절이에 수육을 바로 올려볼까요?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오, 수육하고. 잘생겼네. 이거 조리 시간이 짧아서 손님한테 때도 너무 좋고. 잘생겼네. 잘생겼네. 그렇지. 수육은 저렇게 옆에 깔아줘야지. 이렇게 해서 오, 깔았어. 수육인데 수육 아닌 수육 같은 너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완성된 수육과 노란 속대 겉절이 김혜경 선생님. 네. 예쁘게 아유. 남편이 멋있어요? 누님 저 수육이 멋있어요? 고를 수가 없네. 오늘 맛있는 음식 상당히 많이 드셨는데요. 단 한 번도 우리 남편이 좋아할 텐데라는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니, 둘이 앉아서 같이. 해가면서 먹어. 여기서 곁들이면 좋을 만한 해봐. 여보. 너무 귀여워요. 어머, 진짜 줄 것 같아. 편안하게 맛 한번 보세요. 네. 이게 굉장히 상큼했거든요, 겉절이가. 겉절이가 아주. 고기와의 그럴 것 같아. 겉절이 수육을 왔어. 어때요? 저희도 한번 먹어볼까요? 수육도 너무 맛있고요. 이거구나. 어머, 냄새가 나요. 야, 겉절이도 맛있고. 와.
저희가 시작할 때 최경수 선생님이 아마 끝날 때쯤 되면 김혜경 씨가 요거 하면 김장 완성이다 얘기를 하실 거다 했는데 정확하게 그 비법을 스스로 깨우치신 것 같아요. 막 캐치했어요. 네. 김치를 담는 걸 큰 노동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1년에 한 번 가족들이랑 체험학습 겸 파티를 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족들이 반찬 투정은 절대로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특집이 아닙니다. 20, 30대 정도의 뼈의 강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나이로 79, 현인입니다. 안경은 아직 안 써요. 위에 그들의 눈이 연세를 속이신 거 아닌가요? 10년 넘었어요. 같이 먹으면 여기에 얹혀진다면은 조화를 잡는 밥상입니다. 너무 갈비를 힘준 거 아닐까요? 정말 치명적이어야 되는 거 아시죠? 맛이. 치명적입니다. 예. 이분 요리 전문가 안양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근데 양념이 많지가 않네요. 이북 음식이 간이 슴슴해요. 나는 울다가 먹구만. 엄마 생각 너무 많이 나. 이거 보니까. 구원의 밥상 김혜경 씨와 요리 연구가 최경 선생님 모시고 김치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여러분에게 김장철에 정말 저희가 구원의 손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마련한 특집이니까요. 맛있는 김장김치 많이 담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밥상 만들어 가겠다는 일념 저희는 다음 주에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